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은 저녁 시간이고, 오늘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냐면, 또 구독자 이렇게 상담 그건데, 메일을 받았는데 어떤 메일이냐면요. 이분이 올해 나이가 시은인가, 시은 하나인가, 시은 둘인가, 뭐 잘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50대 초반의 여자분이신데, 그러니까는 뭐 몇 년, 한 5, 6년 전? 한 5년 전만 해도, 본인은 이제 대치동에서 계속 이제 살아오셨고, 그래서 따로 광고를 하지 않아도 자기 아이들, 또 아이들의 친구들, 뭐 이런 애들을 중심으로 아주 공부 잘하는 그런 애들의 국어 논술 그 과목을 봐주셨던 이제 과외를 하셨던 이 분인데, 이분의 문제가 뭐냐면 이제는 애들이 다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고 이제 대학생 아니면 사회인이 된 거예요. 이제는 애들이 고등학교를 다 졸업을 해가지고 이제는 이 아이들의 커넥션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 이런 쪽으로 문의를 주셨고, 이분이 그동안 아주 잘하는 애들을 많이 배출을 했기 때문에, 해오셨기 때문에 이 학원 쪽으로도 알아봤고, 지금도 학원에서 뭔가 그 국어 논술을 하고 계신데, 옛날의 영화에 비하면 지금 학원에서 받는 그런 봉급이랄까, 뭐 아니면은 대우랄까, 이거는 많이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하시면서, 이제는 그, 예전보다 훨씬 본인에게, 과외를 받고 싶어 하는 애들이 이제 그러니까 거의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 이유는 그 댁의 자녀분들도 이제 어렸을 때는 그 애들 뭐 친구들을 또 이렇게 또 중심으로 이 엄마한테 들었고 입소문으로 들었고 이제 이런데, 이제 친구들이 다 이제 졸업을 하고 사회인이 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커넥션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연결고리가 없는 거야. 요즘 아이들과의 연결고리가. 그래서 지금 그 학원에 나가고는 있지만 좀 대우가, 거기서 해주는 대우가 무지 아쉬운 점이 많고,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걸 해보고 싶어 하셔서 어떻게 하면 홍보를 잘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저한테 문의를 주셨는데요. 선생님께 저는 이러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또 선생님이 너무 기운이 빠지고 바람이 빠질 수도 있겠지만요. 선생님, 이제는 조연에 만족하세요. 그러니까는 뭐랄까, 20, 30대, 20대에서부터 30대 초반, 30대 초중반에 한 번 정도 뜨지 않았던 강사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지금보다도 훨씬 실력도 못하고 했지만, 이게 젊고 봐줄만 하다는 건 정말, 그러니까 젊은 것 자체가 예쁜 거예요. 젊은 것 자체가. 젊다는 건 굉장히 강한 매력이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은 젊은 사람을 원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지금의 선생님보다야 못하겠지만, 실력으로 봤을 땐 못하겠지만, 젊고 어리고 예쁘고 이런, 활기 넘치고, 이런 사람들을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 중에는 나이를 먹지 않아도 지금의 우리보다 훨씬 더 잘 가르치는 그런, 젊은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TV 같은 거 이렇게 보면 막 정말 막 40이 훨씬 넘고 막 이런 여자들이, 옛날에는 이제 주연급이었지만 지금도 그 주연급을 못 해가지고, 지금도 그 주연급을 고수를 하면서 자기보다 열대 살 아니면 20살 이상 차이 나는 그런 애들하고 기어이 주연을 맡아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약간 보기가 싫어요. 어떻게 보면 역겹기도 해요. 그냥 인정을 하시고 이제는 그냥 조연으로 만족을 하세요. 그리고
뭐랄까, 그 고등부 애들 그 국어 논술 이런 거 가르치는 거는 초등부 애들 가르치는 게 아니라서, 그거야말로 그냥 고등부는 지네끼리 입소문, 뭐 지네끼리의 정보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런 애들이 무슨 아파트에 현수막에, 아파트에 뭐 게시판에 뭘 붙인 걸 보고 문의를 하겠습니까? 다 입소문이란 말이에요. 입소문이 아니면은 뭐 지네들끼리의 커넥션 뭐 이런 거 아니면은 어떻게 걔네를 만날 수 있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제 친구들 중에서도 예,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그러니까는 뭐 젊었을 때는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송파에서 날렸죠. 예. 송파에서 날렸죠. 그래서 그냥 뭐 학원을 나가는 저보다 훨씬 잘 벌고 이런 친구들. 그렇지만 그 친구들 지금은 예, 그냥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예. 그리고 뭐 가끔씩 뭐 애들 한두 명 봐주고 뭐 이러면서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20대, 30대들도 요즘 취업하기도 힘든데 뭐 50대까지 그렇게 그냥 어 뭐 그렇게 돈을 벌려고 애쓰는 것도 별로, 같은 강사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별로 그렇게 좋은 그 모습은 아닌 것 같고, 차라리 약간 뭐랄까, 이제 돈보다는 봉사 쪽으로 좀 이거 길을 뚫어보는 게 어떨까요? 근데 이제 봉사도 이제 40대까지는 뭐 오케이 하는데, 50대 애들 가르치는 봉사도 50대면 약간 좀 이렇게 고개를 이 사람을 시킬까 말까 이런 애들도 많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만약에 선생님이 계속 하고 싶다면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어쩌다가 들어온 한 명한테 거의 내가 얘한테 돈을 이렇게 받으려고 얘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후학을 키워낸다는 심정으로 얘 한번 내가 어떻게 잘 가르쳐서 예, 어, 잘 가르쳐서 얘한테 고맙다는 소리 한번 들어보고 싶다 라는 마음으로 한 명 한 명 잘 가르치고 좀 넉넉하게 대해주고, 한 명 한 명 잘 가르치면 또 혹시 아나요, 또 걔네들이 또 너무 또 고마워하는 마음에 또 이렇게 소개시켜줘서 제2의 부흥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뭐 학벌이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일단 나이가 50대면은 그렇게 뭐 이렇게 반기는 그런 사람들은 없겠죠. 그리고 뭐랄까, 이 선생님들이요, 나이가 이제 50이 넘어가면 엄마들도 그 정도거나 그 정도보다 훨씬 낮은 나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엄마도 선생님한테 막 이것저것 막 요구하고 이러기가 정말 힘듭니다. 예. 그러니까는 그런 포스 같은 것을 선생님이 가리려고 해도 이 연륜에서 풍겨 나오는 이런 포스가 사람들을, 학생들이나 엄마들을 약간은 좀 부담스럽게 합니다. 예, 그래서 너무 옛날의 영화 뭐 이런 걸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 그냥 잔잔하게 블로그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차라리 내가 봉사를 한다는 마음으로 그동안 오랫동안 그런 경험이 있었으니까 국어 논술에 대해서 내가 많은 아이들을 가르친다, 아니면 비법을 전수해 준다 라는 심정으로 집에서 유튜브를 찍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뭐 그냥 현수막도 요즘은 안 되고, 그 다음에 아파트 게시판도 안 돼요. 요즘에는 옛날 아파트나 게시판이 있지, 요즘 아파트는 게시판이 없어요. 그렇다 보면 오프라인으로 하는 건 이제 먹히지 않는 시대고, 온라인으로 직접 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뭐 마음 카페 들어가서 뭐 홍보를 하시고 블로그를 하시고 유튜브를 하시고, 그러면서 어떤 분이 저보고 마음 카페 홍보는 안 하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 거기까지 들어갈 그런 열정이 없습니다. 저는. 예. 그래서 그냥
예, 유튜브는 이미 이왕 시작한 거니까 꾸준히 하고 있고요. 다른 거는 별로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는 차라리 막 돈을 벌겠다 이러한 심정이 아니라 그냥 이제 더 늙기 전에 좀 더 후학을 좀 배출해 보겠다 이런 심정으로. 사실 오래 못 가잖아요, 강사들은. 오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강사들이 티칭으로만은 오래 할 수가 없고 뭐 건강도 딸리고 현역으로는 오래 할 수가 없어요. 오래 하고 싶으면 책을 쓴다던가 유튜브를 찍는다든가 책을 쓰거나 아니면 영상을 찍거나 뭐 이런, 예, 이런 것으로는 오래 갈 수 있지만 진짜 티칭으로는 많은 돈을 벌 수 없고,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가르칠 수도 없고.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어 저는 건강한 체질이거든요, 굉장히.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거의 여태까지도 감기약을 이렇게 먹기 시작한 게, 감기 때문에 병원에 간 적이 한 번도 없고, 감기약을 먹기 시작한 게 최근 한 몇 년 사이거든요. 최근 몇 년도 아니다. 최근 한 1, 2년 사이에요. 감기약을 먹기 시작한 것도. 그런 건강체인데도 불구하고 좀 힘들어요, 요즘에는. 예. 여러 타임을 가르치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저는 애초에 그냥 그렇게 목표를 세웠습니다. 얇고 길게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그리고 옛날에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어떤 생각도 했냐면, 제가 그래도 크리스찬이잖아요. 이제 11조라는 걸 이제 교회 헌금으로도 내고, 뭐 봉사하는 뭐 그런 다른 단체에도 내고 이제 이런데,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40이 넘어서도 저한테 가르침을 받겠다고 오는 애들이 있으면 11조에다가 더 드리겠다고.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거의 일어나기 희박한 일이라고, 이렇게 옛날에 그렇게 기도를 했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40이 넘은 이후에는 11조보다 더 교회에다 했습니다. 예, 지금도 하고 있고요. 아무튼 저 같은 경우는 진짜 그래요. 그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숨길 수 없는 이 연륜이라는 게 있고, 이게 포스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 자체가, 그 사람이 아무리 잘 가르치고 이렇게 해도 정말 이렇게 맨투맨, 아니면 이렇게 사람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뭔가를 가르치고 레슨을 하고 그런 쪽으로 만약에 한다면 아이들도 부담스럽고 엄마들도 그런 그런 선생님을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강사들이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예, 넉넉함이죠, 넉넉함. 넉넉히 주고, 그리고 엄마들이 생각할 때도 참 이분은 적게 받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적게 받고 많이 우리에게 본인들에게 베푸는구나. 뭐 이 정도 생각해야 그나마 애들을 보내고 그러지 않을까요? 아무튼, 예, 그래서 선생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온라인으로 좀 접근을 해 보시고, 맘카페 그런 데도 한번 들어가 보시고,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으로 해 보시고, 그리고 어쩌다가 들어온 한 명에 집중해라. 어쩌다가 들어온 그 한 명에게 집중하고, 돈을 번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후학을 길러낸다. 이렇게 내가 언제까지 이걸 갖다가 오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좀 후학을 길러낸다는 그런 심정으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그래도 이게 나이가 먹어도 잘 버는 사람들은 잘 법니다. 그러니까는 나이 먹어도 어떤 전문화된 사람들은 진짜 돈을 잘 벌더라고요. 그 예전에 제가 이제 대치동 시절에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냐면, 그때 제가 맨 처음에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반을 맡았거든요. 그 학원에 이제 들어간 첫 해에. 물론 초등학교 6학년 반이라도 거긴 대치동이니까 한
중학교 2학년, 2, 3학년 뭐 이 정도 레벨로 이제 애들을 이제 가르치긴 했는데, 모든 아이들이 한 선생님에게 과외를 받고 들어온 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대치동 그 근처에 있는 아파트에서 애들을 가르쳤던 70대의 그런 그 여자 선생님이셨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선생님이죠. 근데 그 할머니 선생님의 전직이 스튜어디스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가 애들한테 뭘 가르치냐면요, 단어 외우기. 예. 단어 외우기와 약간의 문법, 딱 이 두 종만 합니다. 근데 단어 외우기를 좀 빡세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단어 외우기를 초등학교인데도 불구하고 막 하루에 막 50단어씩 외워와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단어 외우기와 약간의 문법만 가르치는 그런 분이었어요. 사실 뭐 스튜어디스가 뭐가 이렇게 영어를 잘 가르치나요? 그냥 일상생활 영어 정도만 했던 분인데, 그렇지만 또 옛날에는 또 스튜어디스에 대한 건 또 좀 알아주는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그 할머니 선생님한테 배우고, 기초 문법과 단어를 그 할머니 선생님한테 한 몇 년간 배우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 선생님에 대해서 애들이 말하는 걸 보면, 이렇게 큰 테이블을 놓고 이제 애들이 공부방처럼 이제 모여서 이제 단어 외우고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그 할머니가 10손가락에 반지를 쫙 끼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있고, 그 당시만 해도 거의 20년 뭐 전 이야기니까, 애들이, 그러니까 뭐 카드로 돈을 내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돈을 냈지.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레슨비를 이제 쭉 가져오면 이 할머니한테 이제 봉투로 이제 돈을 낸다는 거예요. 그럼 이쪽에는 봉투로 돈이 쫙, 하루에도 이거 내는 애들이 많으니까 쫙 이제 이 돈 봉투가 쌓여 있고, 그 10손가락에 반지를 쫙 끼고 앉아서 이 할머니가 단어 시험을 보게 하고, 그 다음에 기초적인 문법, 이런 중학교 1학년 애들이 배울 만한 그런 기초적인 문법을 이제 가르치면서 공부방처럼 이제 하는데, 그 대치동 사는 그 초등학교 애들은 거의 다 그 할머니한테 배우고 이제 들어오는 그런 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그래서 맨 처음에 학원인 줄 알았는데 할머니 혼자 공부방을 하는 그런 데였다니까요. 예. 그러니까는 그 할머니도 그 동네에서 그래도 좀 적은 돈을 받고 그래도 애들을 좀 열심히 봐주는 그런 할머니로 소문이 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되니까 할머니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냥 돈을 잘 벌면서 이제 하고, 그러니까는 내가 돈을 따르면 안 된다니까 돈이 나를 따라오게 해야지. 그리고 그 지금도 우리 동네에 거의 70 다 되는 분이 할머니예요, 할머니. 그러니까 예전에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정년 퇴직을 하신 거죠. 할머니인데 애들한테 한글을 가르치십니다. 한글하고 뭐 약간의 수학, 이거를 이제 가르치세요. 그러니까는 초등학교 1학년 되기 전에 애들을 모아놓고. 근데 그 할머니 선생님도 잘 안 되는 건 아니야. 안 되는 건 아니야. 아주 잘 되는 건 아니지만 잘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엄마들도 그 한글 그런 거를 집에서 이제 가르쳐 보다가 좀 이게 더디거나 안 되는 애들이 있으면 그 할머니한테 맡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할머니 선생님한테. 아무튼 좀 마음을 조급하게 갖지 마시고, 일단 이렇게 내가 베푼다 라는 심정으로, 왜 나에게는 그 나이라는 핸디캡이 있으니까 이렇게 베푼다는 심정으로 이렇게 하시면, 뭐랄까, 베푼다는 심정으로 천천히, 그렇지만 꾸준하게 블로그, 그다음 맘카페, 그다음에 유튜브 이런 걸 하시면은, 하시다 보면은 어쩌다가 한 명 들어오는 애들을 정말 성심성의껏 가르치신다면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선생님에게 조언을 하겠습니까?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요 정도? 요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일하고 모레는요 다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금요일서부터 다시 완전히 풀리는데 내일하고 모레는 진짜 춥대요. 그래서 한파 경보가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지난 토요일, 일요일은 진짜 너무너무 따뜻했잖아요. 근데 내일은 예, 겨울 옷을 입고 출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이에요.